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서 봄 같다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봄꽃인 한림공원에는 매화가 피었고 또 유채꽃과 철쭉까지 볼 수 있었던 곳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23.6도를 기록하면서 1923년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1월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기온 편차가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로 정리해드립니다. 사기도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돼 선장 1명이 숨지고 선원 13명이 구조됐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짤막 대담에서는 허준석 노조위원장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산 일출봉 주변에 조성 중인 8m 높이의 가로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담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전해드립니다. 이 사고로 선장 1명이 숨지고 선원 13명이 구조됐는데요. 선원들은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렁이는 파도 사이로 뒤집힌 선체 바닥이 간신히 보이고 해경 잠수요원들이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총 3명 입수하여 전복선박 접근 중에 있어요. 제주 차기도 서쪽 37km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4명이 탄 목포 선적 35톤급 유자망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주변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선이 목포 어선 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보라고. 그러고 교식이 끊어졌다 그래요. 예, 붙잡고 파도 팍팍 치고 이제 막 떨어질까 말까 그러고. 당시 작업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 선원 13명은 주변 어선 2척에 구조됐습니다. 선장 61살 차모 씨는 조타실에서 발견돼 해경 잠수요원에게 구조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올라가고 이제 SOS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파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고 당시 파도 높이는 최고 2.5m. 해경은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혔다는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어선 2척이 화재와 전복 사고로 모두 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다입니다. 공항 시설 확충 문제를 해외에선 어떻게 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한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어제 50년이나 된 신공항 건설 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한 프랑스의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포기한 데에는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가 정부 계획의 부실함을 직접 입증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숲과 초원이 어우러진 프랑스 서부 지역 낭트입니다. 신공항 건설로 이런 농지가 뺏기는 걸 반대한 주민들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연합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낭트 지역 집안 밑으로 거대한 지하수 저장층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와 토목공학자까지 동원해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이 항공기 활주로로 오랜 기간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Les ingénieurs des travaux publics, mais jamais on a voulu nous en tenir compte. Donc on a eu à la fois une opposition politique par rapport aux mobilisations, par rapport à la disparition des terres agricoles, mais aussi technique. 당시 낭트 지역 주민들은 찬반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방의회 연합을 구성하고 정부 계획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해외 전문기관에 정부의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심각한 부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건축 관련 기관에 용역을 맡긴 결과 기존 공항을 확장 개선하면 항공 여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신공항 건설로 얻는 공간적 효용이 기존 공항보다 적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Il a rendu un rapport qui montrait qu'il y avait eu beaucoup d'erreurs et certaines des graves erreurs. Donc voilà, ça faisait des arguments très importants, très solides pour remettre en cause le projet. 정부가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놓는 일방적인 정보가 모두 옳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제주도 역시 의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된 만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과 관련해 제주 축협 관계자들이 약식 기소됐는데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약식 기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는데요. 정식 기소는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신문하는 등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방식입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인 경우 수사 기록 등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약식 기소는 서면 심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약식 명령은 보통 검사가 청구한 대로 발부되는데요. 약식 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방검찰청이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3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제주축협에서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경주마를 학대한 뒤 도축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와 국내 단체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해경 지휘부 명단에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포함됐습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한 제주대 61살 조모 전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노래주점에서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추행 증거 등을 확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성산읍 동남초등학교 주변에서 57살 조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경운기와 부딪힌 뒤 신호 대기하던 SUV를 잇따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 61살 고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엔 윈드시어 특보 등이 내려져 오전 11시 45분 출발 예정이던 포항행 대한항공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오후 6시까지 항공편 37편이 결항하고 59편이 지연 운항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이 전면 통제됐고 오늘 저녁 7시 반 출발 예정인 완도행 대형 여객선의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죠. 오경수 사장이 파업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바로 수리됐는데요. 개발공사 출범 이후 사상 첫 파업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 허준석 노조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도개발공사 노조는 언제 출범을 했고요? 또 조합원 수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작년 2월 18일 설립했고요. 설립 총회 후에 다음 날 설립 등록을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16일 현재 기준에서 공사 직원 760여 명 중에 81%인 61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조합원이 617명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언제 취임을 하신 겁니까? 2월 18일 설립 총회 시에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노조가 출범한 이후에 사측과 여러 차례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영진이 노사관계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노사 간 합의한 단체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하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파업 전일에는 제3자가 중재하는 사항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지키지 않는 무능한 경영진에 실망하였으며 오경수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에 분노하여 파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사측이 단체 교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네. 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지금 조정 기간도 끝났지 않습니까? 예, 조정 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쟁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저희 노동조합은 198개 조항에 대해서 단체 협약 체결을 사측에 제안하였고요. 총 19차례 교섭을 통해서 노사 간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삭제하고 166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노조에서는 이미 합의한 부분을 사측에 세 차례나 뒤집어서 파업까지 오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과정에 제주도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제주도나 원희룡 지사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노조에서 보는 이렇게 합의가 뒤집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사 간 합의는 당초 작년 9월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체결만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세 차례 뒤집었다는 부분은 파업 전일 사측이 기합의된 사항이 아닌 수정안을 저희한테 3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3번 다 수용을 하겠다 했더니 다시 사측의 제시안을 다시 뒤집어서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제주도 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9월 합의 후에 이제 경영진이 체결 기일을 좀 지연시켰다가 도정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틀어져 버립니다. 경영진은 작년 11월에 제주도에서 이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다 하면서 단체 협약 체결 이행이 힘들다고 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규명은 도정에서도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노사 협상 과정에 제주도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경수 사장이 퇴임을 하면서 이제 퇴진인 거죠. 퇴진하면서 그 이경호 상임이사가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사 협상단이 새로 꾸려졌어요. 네. 그럼 이 체제는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오경수 사장은 기합의사항을 부정하면서 체결을 거부해서 노사 간 신뢰를 깨뜨려서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사직을 했고요. 지금 현 이경호 직무대행은 실제 당시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실무교섭을 진행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직무대행 이후에 기합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고요. 새로운 협상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났더니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호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교섭 진행 및 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는 조금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경수 사장이 퇴진하면서 이경호 상임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직무대행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사장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결권을 갖고 있는데요. 새로운 교섭단은 이제 이경호 직무대행이 온 게 아니고 새로운 교섭단은 한재호 이사를 비롯한 실무 교섭단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6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경호 직무대행이 위임권에 대한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하고 만나봐야 저희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이 열흘을 넘긴 시점이고 또 모처럼 어제 사측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밖에 안 돼서 저희는 이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왔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까지 뭐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파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경영진의 사퇴 시까지는 파업이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정은 그 본 상황을 좀 명확히 인지하셔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을 행하는 본분을 좀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도의회에서 그 제주도 개발공사 관련해서 특별 업무 보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일 10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특별 업무 보고는 아마 사측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방어 논리를 아마 피고 있을 거라 보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 입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일 가서 그 현장에서 아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개발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삼다수 생산 외에도 뭐 지금 감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가격 약세와 맞물려서 가공용 감귤 처리난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도민 여러분께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 조합은 파업만을 막기 위해서 파업 전일날 기합의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다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사측이 본인들이 제시했던 안마저도 다시금 뒤집는 행태를 보여서 저희가 지금 실제는 길거리로 이제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 저희 조합원들은 지금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 하에 지금 실제로 임금 못 받고 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단체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저희 조합원 전원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어제 사측과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뭐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그럼 앞으로 또 사측과 이야기 나눌 자리가 뭐 곧 마련될까요? 저희는 뭐 언제든 지금 파업 중에서도 사측이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그러면 뭐 언제든 응할 자세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사측은 지금 언론을 이용한 실제는 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 뭐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왔을 때는 얘기를 진전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섭권, 체결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은 없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사측과 또 제주도에도 언제든지 반론의 기회 열어두겠습니다.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한 섭외 순서에 따랐는데요.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에 나서는 차주홍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나종 기자입니다. 꿈과 포부를 이루겠다며 차주홍 대명교통 대표이사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선거구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차주홍 예비 후보는 올해 62살로 주로 운수업에 종사해온 사업가입니다. 차 예비 후보의 총선 도전은 지난 18대부터 시작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매번 어려운 싸움을 해왔지만 이번에도 도전에 나선 이유, 답답한 현실 정치를 자신이 직접 뚫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참되고 거짓도 없이 노력하고 유권자의 도민이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행복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 예비 후보는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해주면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농촌에 이제 감귤이라든가 그러한 농사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 적정한 가격 보장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겠고. 차 예비 후보는 제주의 미래가 관광 산업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체 관광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단체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주민 투표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와 찬성 쪽에 협의라든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은 국민 투표로서, 도민의 투표로서 그거를 이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예비 후보는 같은 선거구에 여러 다른 후보가 있지만 누구 하나 돋보이지 않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이제 모든 면에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이 대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영훈 후보나 부상일 후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의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제주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차주홍 예비후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도민 앞으로 다가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도가 성산 1출봉 인근 광치기 해변 일대에 녹지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 설치한 8m 높이의 가로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커서 오히려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건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성산 1출봉입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세계 지질공원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3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을 주민들에게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 때문인데 이곳이 문제의 장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이장 김석보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 노인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그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가로등이 너무 불필요하게 높게 서 있어서 가로등을 한 3m 정도로 낮춰서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그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언론에다가 호소합니다. 이곳은 성산 1출봉 주변 녹지 공간 조성 사업 현장인데요. 현재 8m 높이의 가로등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사업도 좋은데 이 가로등이 8m짜리를 세워놓기 때문에 지금 1출봉 좋은 경관과 내수면 경관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중앙에 설치된 건물과 곳곳의 가로등이 성산 1출봉과 오조리 내수면을 가리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일부 가림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고성리 부지라서 성산리 주민들에겐 사업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2015년에 성산 1출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 와서 주민 설명회 한 적은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 모습입니다. 봄이면 유채꽃밭이 조성돼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상춘객과 성산 1출봉 탐방객이 몰리면 이 일대는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주차난이 일곤 했었죠.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소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성산 1출봉 주변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광치기 해변 인근 12만 4천여 제곱미터에 290면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까만 선까지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그 가로등 등을 달지 말고 일자형으로 갖다 붙여서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좀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조도 규정을 따랐고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건데요. 만약 4m 가로등으로 교체한다 해도 지금보다 2배 많은 가로등을 설치해야 해서 이것이야말로 경관을 해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불이 밝으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하죠. 필요도 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또 낭비, 헬스 낭비 이런 부분도 있을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필요성은 저 보기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방해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되는데요? 차 방해가 되고 저기서도 방해가 되고. 주민들은 신호등 설치에도 난색을 표하는데요. 인도가 끊기는 건 둘째 치더라도 차량 통행에 큰 혼잡이 불가피할 거란 겁니다. 생태 환경 파괴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곳이 오조리 철새 도래지와 맞붙어 있어 철새들에게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 접근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새들이 이제 가까이 안 오고 일단은 자꾸 날게 되죠. 얘들은 어디 편안히 여기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새라는 새가 또 이제 월동하는 월동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외부적인 이런 방해가 애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방해 요인이 되는데 그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철새도래지로서의 어떤 이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가로등의 높이가 높을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죠. 이런 속성상 이곳에 긴 가로등이 설치된 게 전문가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조도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밤에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확률이 높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굳이 그쪽에 인위적으로 철새 도래지의 환경에 좀 저해하거나 또 해안 경관에 저해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간들을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을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모든 것을 이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려와 논란 속에서 성산 일출봉 주변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은 80%가량 진행된 상태인데요. 잠깐 들르는 관광객을 위해 나고 자란 마을 주변이 자꾸만 바뀌어가는 모습에 주민들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7시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첫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운영을 통해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촛불 정신을 되새긴다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한 문 대통령. 국민 응원 덕분에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며 이젠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며 모든 영역의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처리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혁신의 기운을 확산시켜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등 고부가 가치 수출을 늘리고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노사민정 상생의 힘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는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용 분야에서는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6조 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되고 94만여 명 규모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시행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이승훈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설 자금 지원 규모를 36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조 원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기존 대출이나 보증 만기 연장분 54조 원을 포함하면 모두 90조 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수혈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94만여 개 규모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시행됩니다. 또 1,200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시한을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수품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 사과나 배, 소고기 같은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배 이상 늘리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도 2,600개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설이 일찍 옵니다. 정부는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모두 1조 원의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제됩니다. 또 KTX 역귀성 귀경은 30에서 40% 정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6,000여 개도 무료 개방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참정권 확대다, 학교의 정치화다, 찬반 논란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권기현 기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연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뭐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가진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용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이든 타이든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정치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역량 함양 이런 것으로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야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딸기는 잘 물러지고 금방 시들어지는 이 특성 때문에 택배 배송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국산 품종이 개발돼 택배 이용은 물론 장거리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딸기를 하나씩 정성스레 포장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국산 품종 아리양입니다. 녹조류를 분말로 만든 클로렐라를 뿌려 키웠더니 웬만한 달걀보다 더 큽니다.
무게가 30g이 넘고 과육도 단단해 이전엔 엄두를 못 냈던 택배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딸기도 커지고 맛도 좋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택배를 보내도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딸기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유통기간이 3일 정도로 짧아 택배 시장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선도를 일주일가량 유지하면서 잘 무르지 않고 당도까지 높인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 택배 판매는 물론 장거리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크고 단단한 품종은 낱개 포장이나 이제 택배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맛 좋고 질 좋은 국산 딸기를 택배로 맛을 보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 제주 방송총국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직원 일동 669만 6천 원, 제주 한림 민속 5일 시장 상인회 일동 100만 원, 중문동 이경환 씨 50만 원, 토산초등학교 학생 다모임 나눔 쿠키 판매 수익금 32만 100원, 주식회사 한백프라자 최수정 대표 30만 원, 도민 1학기 오카리나 문화원 25만 원, 신제주초등학교 4학년 양청우 어린이 20만 원, 에덴숲 어린이집 양형필 어린이 20만 원, 용담동 양대현 씨 15만 원, 꿀스커피 제주아라점 이유전 대표 10만 3,570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KBS 제주 방송총국 총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치 봄이 온 듯했습니다. 높은 기온과 함께 낮 한때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인 곳도 많았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엔 최고 120mm 이상, 중부지방 최고 80mm 정도 비가 오고 강원 산간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철원과 대전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6도, 부산 11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제주 날씨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상관 측 97년 만에 오늘 가장 더운 1월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천둥번개가 치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20에서 60mm, 산지는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불으며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 12도로 8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평년 이맘때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온 변동성이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말 창진호와 대성호에 이어 해를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도 선박 사고가 이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서풍이 부는 제주 겨울바다 날씨는 변덕이 심하고 배 안에서 난방기구를 쓰다 보니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조업에 나설 때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셔야 합니다. 또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잘 챙기셨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